설날에 나의 뇌어디에 기억의 저장 창고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평소에 잠자고 있던 그 기억이 의지에 의해서이건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이건 어떤 때 정확하게 인식이 된다. 오늘이 설이다. 내 기억에서 설에 대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어렸을 적 설이 곧 닥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가 오일장에 가서 제수용품과 설비물 사오는 것이었다. 내가 태어난 곳은 경상도 오지여서 명절을 앞둔 5일장에서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다.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는 뭔가를 내다 팔아야 한다. 보리쌀이나 제철에 장만해 말린 고사리나 산나물 밭작물을 한 보따리 만들어 머리에 이고 할머니는 설장을 보러 가곤 했다. 해가 넘어갈 무렵 돌아온 할머니가 푼 보따리에서 꺼낸 것 중에 돈베기를 숙부가 쌀이 고추에 엮어 정성스럽게 산적을 만드는 것을 보며 나는 설과 추석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곤고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설빔으로 손자를 위해 뭔가 꼭 챙겼다. 운동화나 옷을 받아든 나는 한번 입어본 후 머리맡에 두고 빨리 설이 오기를 기다리곤 했다. 설날 아침에 새 옷을 입는 기분은 어렸을 적 내가 느낀 최고의 기분이었다. 까마득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어느 해 설장을 보러 간 할머니가 돌아왔을 때 설빔으로 목을 가릴 수 있는 두툼한 옷이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그 옷이 마음에 들었다. 새 옷을 입은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며칠 지나 설날 아침에 나는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그 옷을 챙겨 입고 차례를 지낼 준비를 했다. 그 당시 내 집에는 2명의 환자가 있었다. 나는 그때 그 두 분이 환자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단지 안방에는 할아버지가 작은 방에는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고 1년 내내 누워있다는 생각만 했다. 다른 집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바깥일을 하는 것을 보았지만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그때 몰랐다. 평소 구들장을 치고 누워있던 두 분은 명절 때면 마지못해 두루마기를 입고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야 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나는 설날이 되면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내가 특히 좋아한 음식은 유밀과와 돈베기 산적이었다. 돈베기는 상어의 한 가지인 돈발상어로 주둥이가 길고 끝쪽은 뾰족하고 두 등지러미 앞에 불꼴에 크고 날카로운 가시가 하나씩 있으며 몸빛은 푸른 갈색이고 가슴 지느러미가 긴 난태색 물고기로 우리나라 서남부 등지에 사는 바닷물고기로 만든 산적이다. 이것을 적당한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곱게 썰어 쌀이 고추에 끼어진 음식을 나는 아주 좋아했다. 돈베기 산적은 내 고향에서는 명절과 기제사에서 반드시 준비하는 음식이었다. 차례를 지내고 음복할 때 내가 맨 먼저 집어드는 음식이 바로 돈베기와 유밀과였다. 이 두 음식은 평소에는 먹을 수가 없었다. 병든 조부와 아버지는 명절 때면 한 집안의 남자가 해야 하는 역할에 충실했던 것이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내가 아버지에 대해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설 차례를 지내고 정월 대보름에 마을 단위 축제인 마당발비 할 때면 농악대 맨 앞에서 꽹과리를 잡고 신명을 즐기는 것이었다.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유년 시절의 아버지의 존재와 기억은 지금 내 머리에 없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내는 설 차례를 보며 나는 그 의식이 상당히 신성해 보였다. 나는 할아버지와 같은 방을 썼는데 그 까닭은 아무 일도 못하고 작은 방을 차지하고 누워있는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말은 딱 한 가지로 오로지 공부였다. 그런 아버지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동네 애들과 마음 놓고 놀지 못했고 나무찜 한 번 하지 않았다. 내 또래 아이들은 땔감을 하러 지게를 지고 겨울철이면 산을 누비고 다녔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지게를 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이 부러워 나는 어느 날 지게를 져보았다. 그런데 그 일은 쉽지가 않았다. 내 등에서 지게는 따로 놀았고 나는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다. 지게짝대기를 짚고 한 무릎을 땅에 대고 일어설 때 나는 요령이 없어 지게 무게가 버거워 뒤로 자빠졌다. 설날은 내가 무서운 아버지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차례를 지낸 나는 이 집 저 집 돌며 세배를 하러 다녔다. 집집마다 설 음식을 얻어먹으며 그날만큼은 공부 생각을 떨쳐버리고 마음껏 놀 수 있었다. 밥을 먹지 못하고 백점을 찬물에 풀어 연명하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을 나는 뚜렷이 기억한다. 동네 어른들이 할아버지의 옷을 벗겨 깨끗이 닦아내고 구멍마다 솜을 막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때 나는 죽음이 뭔지 몰랐다. 어른들이 할아버지에게 하는 행위로 인해 할아버지가 숨을 제대로 못 쉬므로 매우 답답할 것이란 생각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 상여가 나갈 때 나는 아버지 대신 맨 앞에서 만장을 들어야 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설 차례는 지내는 방법이 좀 달라졌다.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난 후 한 분 있는 숙부가 집안 어른을 맡고부터 차례는 더 간소화되었다. 숙부는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조상들을 모셨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 몫은 나에게로 돌아왔다. 내 가정이 큰 집이란 명분 때문이었다. 그 당시 나는 살림살이가 형편없었다. 없는 살림의 명절과 기제사를 합해 8번을 조상을 위하는 날이 나에게 책임으로 주어졌다. 내가 제주가 된 후부터는 어린 시절 보았던 설차례와는 거리가 멀었다. 단칸방과 그 후의 생활 공간에 맞는 차례로 간소화했고 그런 날이 닥치면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즐거운 기분으로 조상을 맞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아이들이 좀 크고부터는 명절과 기제사 때면 거들었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어렸을 적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무언으로 배운 그런 조상 섬기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고 그런 날이 점점 부담이 되었다. 나를 낳은 부모, 그 부모를 낳은 조부모, 조부모를 낳은 증조부까지만 나는 설날에 밥그릇을 챙겼다. 제주로부터 3대까지 지내는 것이 법이란 이름으로 간소화된 것이다. 내가 어렸을 적은 4대까지 섬겼고 윗대부터 차례대로 제수 음식을 따로 차리며 차례를 지냈는데 다 지내고 나면 한나절이 걸렸다. 그러던 것이 조부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숙부가 제사를 맡고부터는 그의 살림 형편에 따라 합동으로 한꺼번에 지내는 것으로 간소화되었고 나는 그 방법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간소하게 지내는 것도 나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심으로 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건성으로 마지 못해 죽은 귀신들을 대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나마 그런 가식적인 설차례를 지내지 못한 것이 벌써 여러 해째이다. 오늘도 그런 날 중에 하나 설이다. 나를 잊게 한 뿌리를 나는 거역하며 살고 있다. 나의 아이들과 나의 윗대를 나는 단절한 것이다. 모두가 정성으로 조상을 섬기는 이 설날 아침 나는 덩그러니 혼자 그저 평범한 하루를 맞는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설빔으로 사준 그 맘에 드는 옷을 입고 차례를 지내고 돈베기와 유밀과 떡국을 먹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기억에서 살아난다. 나는 이 기억마저 영원히 해마에서 사라졌으면 한다. 설날과 떡국에 대한 생각도 나의 머리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 나에게는 설날이 여느 때와 같은 그저 그런 날이다. 지금의 나에게는 안동권시 시조로부터 39세인 아들 우편을 나는 낳았고 나를 낳은 것은 순찬 아버님, 순찬 아버님을 낳은 혁계 할아버님, 혁계 할아버님을 낳은 오영 증조 할아버님, 오영 증조 할아버님을 낳은 영배 고조 할아버님, 영배 고조 할아버님을 낳은 구락 현조 할아버님, 구락 현조 할아버님을 낳은 석권 6대조 할아버님, 석권 6대조 할아버님을 낳은 정추 7대조 할아버님에게 이 설날을 맞이하여 직계로 이어지는 이들 모두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나로부터 윗대가 없었으면 나란 존재는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없었더라면 나의 아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계보를 깡골이 무시하고 혼자의 길을 고집하는 패륜을 범하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껏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중에 이 패륜을 범한 것도 하나이다. 나의 성장기와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선친을 원망했듯이 그런 아버지가 된 나를 나는 저주한다. 2009년 1월 26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